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질문들은 전부 제가 자주 받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입사 지원하신 분들께 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왜 주어졌는지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질문은 열의 열은 다 Tell me about yourself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의 경력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나 커버레터에 썼던 내용들을 조금 구어체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서나 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큼은 미리 좀 자연스럽게 스크립트를 쓰셔서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대답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참고 정도로 하시고 실제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대화의 플로우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문장을 생각해서 얘기하려다 보면은 좀 문맥도 딱딱 끊기게 되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준비했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미리 짜놓은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사람들 시선도 마주치고 적당히 그 전에 했던 대화랑도 연계를 해서 그냥 진짜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 또는 포지션에 지원한 동기를 많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 보통 지원자가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 포지션에 열의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의 대답은 어려서부터 이 회사의 게임을 무척 좋아했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근데 이 회사가 신생 회사라서 그 전에 했던 작업이 별로 없고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무한한 기회가 있는 곳에서 팀원들과 막 게임의 역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연봉과 복지가 좋아서 지원했어요.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냥 회사의 좋은 점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팀에서 하고 싶은 작업 그리고 역할을 묻는 거는 컨셉 아티스트 중에서도 캐릭터, 배경, 프랍, 비클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나뉘기 때문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지원자가 해줬으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는 이 지원자에게 주구장창 캐릭터만 하게 하고 싶은데 이 지원자가 와서 자기는 캐릭터는 하기 싫고 배경만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게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포트폴리오에 캐릭터가 10장 있고 배경이 2장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캐릭터 컨셉의 롤을 기대를 하고서 인터뷰를 보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팀에서 후속 질문으로 혹시 배경에는 관심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이거는 이 회사가 나한테 배경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후속 질문이 나오든 긍정적으로 내가 경험은 아직 별로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업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팀에서 나한테 뭘 시키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것저것 캐릭터, 배경 다양하게 다 다루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만 단호박처럼 찍기보다는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팀과의 협업을 통해 크리에이티비티에 이바지하고 싶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팀의 방향성에 맞고 스토리와 게임 플레이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아트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조금 더 추상적인 상해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블리자드 잡 디스크립션에 나왔던 주옥 같은 문장이 있죠. 아티스트로서보다 게임 개발자로서 내 역할을 최우선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짚어주시면 정말 사장님의 원픽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리틱,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 대답이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뭐 크리틱을 받아들이고 작업을 수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yes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팀 작업을 통해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아주 흡족해 하겠죠. 이 질문의 좀 꼬인 버전으로는 크리틱에 내가 찬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나는 상대의 크리틱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작업을 해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버전의 스케치도 작업을 한 뒤 팀과 같이 함께 보면서 대화한다. 라는 게 무난한 대답이고 또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팀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익숙한지를 묻게 되는데 이건 주로 신입이나 경력이 한 1, 2년 정도 되시는 분들께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외주 작업을 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커뮤니케이션이 순조롭게 되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특정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스타일을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아티스트에 따라서는 너무 개인의 색깔이 강해서 이거를 팀에 맞추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내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랑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이 있다면은 그거를 짚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의 작업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딱 맞는 스타일의 작업이 없다고 해도 뭐 내가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스타일에 관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작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스케줄이 빠듯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회사에서의 작업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퀄리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질문입니다. 또 스케줄이 빠듯할 경우에 팀 전체 스케줄을 위해서 개인의 작업 완성도 욕심을 버릴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작업을 해본 경험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은 그 전 회사에서 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시간 안에 과제를 해야 했던 그런 경험 같은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줄이 빠듯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스케줄이 빠듯할 때 컨셉 아티스트가 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이거를 빨리 디렉터랑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작업이 디테일해지기 전에 그 큰 방향을 미리 잡아서 나중에 이거를 재작업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토배싱이나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아주 빠듯하고 급한 작업이라면은 한 80%까지 이 컨셉을 완성한 다음에 일단은 이걸 후반 파트에 넘겨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캐릭터 컨셉을 하는데 보통은 내가 뭐 이 재질 같은 것도 다 묘사하고 막 머리카락 같은 것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컬러 블락킹만 하고 재질에 대한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사진 자료 같은 걸 첨부를 해서 캐릭터 아티스트들한테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게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묻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피드백을 할 때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게임의 좋은 점을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걸 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심각하게 게임을 막 분석하고 정말 게임을 막 고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열에 넘쳐가지고 파격적인 의견을 내는 것도 분위기를 되게 썰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게임은 막 타격감이 너무 부족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면 동석해 있던 그 아티스트들이 표정이 썩 좋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시즈널 이벤트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모션 동작들이 더 다양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상관은 없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또 보통 인터뷰 중간에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띄워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 작품을 이렇게 짚으면서 이 작업을 어떻게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시간까지도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뭐 레퍼런스 수집은 뭐 이렇게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렌더링 이런 식으로 했다, 평소 하시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 또 뭐 자기가 3D를 써서 기본 틀을 잡았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플러스가 됩니다.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히 안 좋지만, 또 비현실적으로 짧은 스케줄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또 학생 작품이거나 하면은 다 뭐 알죠.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오래오래 작업을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작업에 대해서는 뭐 내가 한 달 동안 작업을 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많은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작업을 한다면은 뭐 3, 4일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 영향을 받은 게임, 영화, 아티스트, 이런 질문들도 자주 하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팀이랑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취향이나 아트를 보는 기준이 대충은 맞아야 좋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랑 잘 맞고,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그런 영화나 아티스트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정말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정말 무슨 아티스트의 팬인지를 묻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막 내가 팬이라고 해서 저는 기생충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내가 너무 싫은데 좋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장르가 대충은 맞고, 그리고 아트, 그 CG 퀄리티가 훌륭한 그런 레퍼런스가 될 만한 영화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들리 스캇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사이파이를 만드는 팀에 가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뭐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판타지를 만드는 팀에 가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뭐 킹덤 오브 헤븐을 좋아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는 누구나 알만한 아티스트를 말씀하시면 좋은 게, 나이대가 좀 있는 아트 디렉터나 리드 아티스트 이런 분들은 지금 되게 유명한 젊은 아티스트의 이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파이 프로젝트 팀이다, 그러면은 시드 미드, 그리고 판타지를 하는 팀이다, 그러면은 뭐 이안 맥케이그, 이렇게 정말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셔야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겠죠.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는 이 사람이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 있을 때 그거를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의 멘탈 관리가 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보기 위해 하는 질문입니다. 컨셉 아티스트가 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은 보통 그건 되게 큰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할 때, 피드백이 막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컨셉을 다 갈아엎어야 할 때, 아니면은 이제 되게 타이트한 스케줄 안에서 컨셉을 완성해야 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개인적인 다른 문제 해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큰 수정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평소에 PSD 파일을 다 레이아웃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non-destructive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non-destructive 방식은 보통 이제 그 원소스를 보존하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산, 뭐 이런 거를
텍스처를 갖다 쓸 때 이거를 사람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마스킹을 해가지고 원소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스킹 처리를 해서 그림에 쓴다던가. 그러면 만약에 그 산의 형태를 바꾸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디자인을 바꿔야 할 때 그거를 다시 그냥 뭐 마스킹만 다시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컬러 같은 거를 조절을 할 때에도 그거를 원 소스를 다 뭐 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그 휴를 바꿀 수 있는 그 레이어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레이어 방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거를 끄고 킬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넌 디스트럭티브 방식인데 그거를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설명하시고, 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이 와도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듯한 스케줄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아까 전에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는 디렉터랑 방향을 미리 정해서 재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작업 자체에 사진이나 3D 같은 리소스를 적극 활용하고, 그리고 후반 파트와 이야기에서 최소한의 완성도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성한다. 이 세 가지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점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열심히 PR을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매니징 경험이 있어서 프로덕션의 파이프라인을 이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작업 속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팀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골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거는 약점이죠. 이게 보통 공식은 나는 워커홀릭이다. 나는 완벽을 추구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게 조금 공식인데 이게 이 아티스트의 상황에서는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게임 개발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완벽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막 팀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그림 디테일 막 올린다고 며칠씩 잡고 있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충성심을 보여준다고 했더니 대답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저는 재질 묘사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재질 큐브를 묘사하는 트레이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은 약점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나는 손발을 그리는 게 힘들어서 요즘도 사진을 보면서 드로잉을 자주 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면은 사실 손발은 아티스트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회사에서 오래 열심히 일할 것인지 들으려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발전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는 이 면접자한테 우리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없다고 하면은 좀 성의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하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일반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거는 다른 컨셉 아티스트한테 Could you describe your day at work?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컨셉 아티스트들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 질문을 꼭 하십니다. 저는 그 외에도 그 팀에서 어떤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지, 그리고 개발 기간, 그리고 모바일 회사였던 경우에는 동시에 프로젝트를 몇 개씩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 팀의 규모, 그리고 향후 계획, 그리고 해외 퍼블리싱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상이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인터뷰의 질문들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추가로 듣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